분위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좀 메이어 원티 루버 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거를 허파 디비지네. 이거 너무 기분 나빠요 진짜. 옆가게 한번 가볼까? 오른쪽 가게에서 유명한데 여기도 맛있겠어. 이거 기다리는 동안 옆에서 뭐 하나 먹을까? 근데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서 웨이팅 하면서 기다리고 먹는 거 너무 귀찮아. 못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옆 가게, 여기도 사실 추천받았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먹고 나와도 계속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또 먹을래. 웜탈슨 노 웨이팅. I'd like to order fresh lemon. And what kind of drink do you? Sour plum. Sour plum. This I show you. Oh, Japanese? Korean. Oh, Korea. O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조롱차 향기가 나요. 약간 그 철관음 같은 그런 향이 나네요. 분위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옆에 그냥 그 웨이팅 너무 길어. 30도에 의자도 없이 예상 시간도 안 알려주고 또 연락처도 포기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데서 기다리느니 그냥 옆에 올드차이나 오세요. 끝나고 가도 만약에 있으면 거기서 간단한 거 또 먹지. 뭐 런치 세트라고 해가지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태야 아메리카노 주잖아. 근데 여기는 콜런티를 줘요. 너무 센스 있습니다. 약간 푸른티 같아요. 푸른. 우리나라의 매실을 상상하고 오셨는데 전혀 아니에요. 매실이 아니라 푸른 같은 맛에 가까워요. 당도는 더 낮고 약간 그 오래된 숙성된 맛이 나요. 음료가 오래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Can I get more ice? 색깔 너무 이쁘다. 밥에다가 이 파란색은 천연 색소를 넣었는데 옛날 중국 도자기 같죠? 그걸 형상화한 것 같아요. 아, 땡큐. 완전 홈메이드야, 홈메이드. 콜라 사이다 이딴 거 주는 거 아니야. 사실 레막이 말레이시아식 백반인 것 같아요. 밥이랑 우리나라처럼 소소한 밑반찬들을 그냥 한 접시에 다 옹기종기 모아둔 가정식 백반 같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서민 음식이죠. 그리고 이 집의 좋은 점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와. 여기 보시면 약간 우리나라 쌈장처럼 생긴 게 있는데 특이하네. 약간 자두 같은 맛이 나는데 여기도 자두가 들어갔나? 매실? 혹시 이게 쌈발 소스인가요? 닭도리탕이랑 맛이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양이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아요. 적당하게 조금씩 다양한 음식들이 같이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충분히 배부르고 소스가 굉장히 묵직하고 진하기 때문에 양이 적은 듯이 보여도 오히려 든든해요. 벌써 배부릅니다. 나이 먹을수록 먹는 양도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분들 맛집 브이로그 찍으면 진짜 푸드 파이터처럼 먹잖아요.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지? 물론 이장우 씨나 박주부 씨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음식은 반드시 텀을 두고 먹어야 되고 조금씩 다양하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그 가게의 분위기, 음식을 어떻게 예쁘게 데코했냐, 그릇을 어떤 거를 좀 세심하게 썼냐, 음악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할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아까 맛집 검색한다고 1시간을 검색했거든요. 일단 체인점은 별로고요. 딱 독자적인 본점 하나만 운영하는 가게를 우선적으로 봤고 볼수록 닭도리탕이랑 맛이 너무 비슷해. 생강맛도 나고 우리나라 고추장이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코코넛 크림 같은 것도 넣었겠죠? 코코넛 입맛에 너무 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7.9 링깃이거든요. 이게 6,000원도 안 해요. 너무 좋다.
약간의 단맛은 떨어지긴 하는데 은은한 단맛과 은은한 쪽 때문에 되게 땡기는 맛이에요. 혹시 아직도 웨이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2차전 푸시지. 119야 120. 괜찮은 방법인데요. 이거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요. 코코하이나 코피티 하면서 웨이팅 티켓을 끊어놓고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옆 가게로 가세요. 옆 가게 올드 차이나 거기서 밥을 먹어. 그러면 15분이면 다 먹거든요. 20분이면 그리고 다시 일로 와. 그러면 내 웨이팅이 시간이 딱 맞게 떨어져요. 어차피 여기는 전문 밥집이라기보다는 카페니까. 아무튼 이 방법 강추드립니다. 메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난 오히려 이렇게 막 꼬깃꼬깃한 종이 감성 너무 좋아. 그 끈적끈적한 비닐 메뉴 너무 싫어요. 극혐합니다. 여기는 카페인데 이런 식으로 밥도 같이 팔아요. 누들도 팔아요. 저는 토스트 먹을게요. 여기 보시면 꼭 먹어야 된다는 카야 토스트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 관광객들은 카야 토스트라고 해서 꼭 이 식빵 모양 요거를 주문을 하는데 저는 굳이 이거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잘 보시면 빵의 종류가 스팀드 브레드가 있고 그냥 부드러운 식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스트 한번 이렇게 바삭하게 구운 거. 그 다음에 번이 있어요. 번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햄버거 빵처럼. 저는 부드러운 식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번으로 갈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에는 커피 아니면 밀크티 같은데 제가 메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커피인 줄 알았더니 얘네 방식의 커피들이 있어. 이탈리안 방식이 아니라 완전 얘네 방식이야. 쌈이라는 거는 컨덴스드 밀크랑 에베포레이티드 밀크에 티랑 커피를 섞은 거고, 이 컨덴스드 밀크가 연유, 엄청 단 연유고, 에베포레이티드 밀크는 단맛이 전혀 없는 고소한 우유 크림이에요. 증가를 시켜서 농축시킨 우유예요. 이거 시키고, 배가 불러서 에그는 생략할게요. 왜 이렇게 어렵지? 전 단계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시켰어요. 계란 찍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커피에도 크림이 들어가고 빵에도 버터가 들어가니까 계란까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란 찍어 먹는 거는 제가 나중에 싱가포르 가서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 고프로가 있어서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코카야 번이랑 참이라는 전통 커피 시켰어요. 따뜻하게 먹어야 이런 도자기 잔을 주기 때문에 일부러 따뜻하게 시켜봤어요. 도자기 잔이 너무 예뻐요.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코맛도 나면서 파맛도 나요. 그리고 제가 컨덴스드 밀크를 조금만 넣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달고 그 밀크가 덜 들어간 대신에 그 커피 향이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마치 라떼에서 우유를 줄인 플랫 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거보단 걸쭉해요. 토스트보다 번으로 씹기를 잘한 것 같아요. 두툼하고 푹신한 번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커피 진짜 매력있네. 베이스가 커피 맛인데 티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티가 한약빵 감초맛 같은 게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고급스럽게 먹혀요. 홍차나 우롱차, 녹차를 넣었으면 똥인형 느낌이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티가 약간 감초맛이 나. 되게 매력있어요. 꼭 드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아이스 커피 먹지 말고 참이라는 커피 별로 많이 안 뜨거우니까 웬만하면 따뜻하게 드세요. 왜냐면은 따뜻한 걸 먹어야 도자기 짠이 행복하네요. 옆에서 먹은 밥, 여기서 먹은 디저트, 커피, 3박자가 다 훌륭합니다. 폭풍 검색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카페에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굳이 막 최신식, 현대식 이런 걸 고수하지 않고 정말 옛날 느낌 나게 음악까지 심지어 그렇게 컨셉을 맞춘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 현대적으로 살다가 약간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현대식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50, 60년대, 70년대 그런 희귀한 한국 노래를 틀어주는 옛날풍의 아랫집,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으면 참 못할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부자가 너무 예뻐요. 또툼하고 땅땅해요. 화소가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 구하고 싶다.
여기고 방어기 호수는 저도 원래 물로 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휴지 안 되고 안 된 거 너무 싫은데. What? 너무 더워서 도저히 여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찻집 와가지고 차 한잔 시키고 충전시키고 잘 쉬었다가 체크아웃한 호텔에 돌아가서 맡긴 짐 찾고 저녁에 나오려고요. 고프로가 말을 안 들어요. 여행 오기 일주일 전에 고프로가 고장나서 고프로 새 거를 중고로 사서 가져왔는데 그 고프로가 3일 만에 또 고장났어. 제가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고장이 너무 잘 나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여분의 배터리 다시 껴보고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건물이 서울보다 멋있네요. 건물 디자인이나 색감이 서울보다 나아. 특히 저 유리창 색깔을 예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동남아 쪽이. 우리나라는 뭐 일부 좋긴 하지만 창문색이 좀 촌스럽잖아요. 아, 저 건물 멋있네. 플래티넘? 저 건물도 멋있고, 옛날 문화재는 우리나라가 더 멋있는데 현대 건물은 솔직히 말레이시아가 더 예쁘네. 저기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보이고요. 제가 두리안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어제 발라날로에서 먹긴 했는데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고 좀 군둥내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사실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좀 변질된 거 먹은 것 같고 가격은 싸지도 않고. 근데 우연히 지나는데 이렇게 두리안 페스티벌, 두리안 축제를 하네요. 여기 말레이시아 배우가 이렇게 아, 여기 지역별로 두리안을 이렇게 놓고 너무 재밌다. Which one is better? Bitter is better quality? Normally? Ah, really? Bitter sweet, yeah. And not too expensive. But do you have a smaller size? Can I take this on the bus? I have to go to Singapore tonight. Is there problem to take this on the bus? 会说汉语吗？啊，不是，我是韩国人，但是会说汉语一点。我然后我们要寄回去韩国。啊，不是，我旅行在新加坡旅行2天都没有问题。如果我在这个带汽车可以吗？啊。不会带吧？你觉得我可以吃这个吃完可以吗？아, 오랜만에 중국어가 힘들어요. 중국어로 샬라샬라 해가지고 지금 먹고 가려고요. 먹을 수 있겠지 뭐. 원래 이런 맛이구나. 진짜 게장 맛이 납니다. 안에 씨가 이렇게 푸겨있어.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돼요. 내가 어제 잘라날로에서 먹었던 그 이상한 게장 맛이 정상인 거였구나. 이제 왜 사람들이 이거에 중독될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엄청 먹어요. 저는 아직 중독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중독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약간의 알코올 맛이 나요. 향이 좀 센 리큐어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나는 이 특유의 왜 게장 맛이 나는지 모르겠거든. 얘랑 망고랑 먹고 싶은 거 같아요. 상태 같은 거 10,000원 조금 넘거든요. 원래 더 비싼 게 있는데 더 비싼 건 맛이 다른가? 여기다가 이제 우유를 넣고 약간 설탕 넣고 응용을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또는 아이스크림이나. 근데 이 날로 먹는 건 아직은 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트리나타스가 앞에 있는 건물에 저렇게 비쳤는데 되게 멋있죠. 와우, 진짜 멋있긴 멋있네요. 제가 이런 현대적인 건물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옛날 건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건 멋있네.
조명 색깔이 촌스럽지가 않아. 단순 흰색이 아니라 은색 같아. 페르나타스 타워는 밤에 보는 게 더 멋있다 그래서 그냥 밤에 한번 오는 거로. 왼쪽은 한국이 짓고 오른쪽은 일본이 지었는데 한국이 더 빨리 지어서 빨리 한 나라가 저 가운데 다리를 완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 가운데 다리도 한국이 지었다고 합니다. 무사하게 잘 지으셨기를. 타워 1 건설은 일본이, 타워 2는 한국이 맡았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35일 늦게 시공하는 바람에 보통 1층 올리는데 7일 소요되는 건설을 한국은 4, 5일 만에 올리기로 결정. 이는 양국의 자존심 문제와 구름다리 건설을 따내기 위한 목표, 그리고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한편 일본 타워가 2.5cm 기우는 사고가 발생. 일본은 언론 플레이로 한국의 성급한 건설 때문에 한국 타워가 기울었다고 주장했으나 차후 내셔널그래픽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일본 타워가 기운 것이 밝혀짐. 결국 타워의 마지막 첨탑인 피나클 설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10일 먼저 완성하게 됨.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페트로나스 시공 과정 중 한국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24시간 감시를 받는 일도 발생했는데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건설을 마무리하며 삼성물산은 차후에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등 초고층 건물을 수주하며 정상급 건설사로 발돋움하게 됨. 두 아시아의 선진국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었더니 좀 자랑스럽긴 하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두 개의 나라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었는데 좀 모양이나 재료까지 모두 동일하게 만들었을까?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까지 비교를 자꾸 하게 되네요. 나는 저 구름다리는 못 건널 것 같다. 지금 슈퍼뷰로 찍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었을까? 정말 상상도 안 가네요. 특히 저 구름다리는 어떻게 저걸 어떻게 연결한 거야? 고난이도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무슨 초미래에 온 것 같아요. 디테일들을 보면 재료가 똑같아요. 디자인도 똑같고 약속한 듯이 정말 똑같이 만들었네요. 나도 쳐야 되나? 나 1층, 2층, 3층, 4층, 5층 정도는 열려있네요. 보니까 애플이 더울 때는 그냥 쇼핑몰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동남아는. 위에 막 음식점도 있네요. 카페도 있고. 저 좀 혼내주세요. 아까 두리안 먹고 나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탁자 위에 세워둔 고프로를 그대로 냅두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한 1분 만에 알아채서 얼른 주워왔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싶네요. 말레이시아는 꼭 먹어야 될 아주 유명한 체인점 두 개죠. 오리엔탈 쿠키, 마람칸. 두 개가 이 페르나타스 타워 5층에 나란히 있어요. 여기서 바로 저녁 해결하고 버스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웨이팅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한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밤 10시까지 운영하니까 대충 시간 맞을 것 같아요. 새우가 얹어진 치킨 쌀국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국물이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조금 실망적인데 면이 너무 많이 익어서 좀 뚝뚝 끊겨요. 쫄깃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구가 어디야? 출구가 어디지? 출구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저긴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야간 버스를 타고 싱가포르로 갈 거예요. 6시간이 걸리니까 가면서 버스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가는 정류장에 일찍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체크인도 안 하고 30분 전에 오라고 해놓고서는 출발 10분 전까지 아무 안내가 없으면 사람 간 떨리게 하네 또. 허파 디비지네 이거.
밤 11시 13분 버스 예약해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45분이 지나도록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 주변에 물어보러 봤더니 11시 13분 버스 자체가 모르겠대. 그 똑같은 버스 회사 기사 말로는 11시 30분이래 자기는. 혹시나 내 이름 있냐 할 때 내 이름이 없대. 난 분명히 카드 결제 예약했거든요. 없대.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회사 거 금방 가는 거 결제하려고 했더니 온리 캐시래. 신용카드 안 된대. 근데 또 그랩페이는 된대. 그래서 그랩페이 열심히 충전해가지고 느린 인터넷으로 충전했어요. 그래서 결제했더니 갑자기 그랩페이가 결제 실패하였습니다 계속 뜨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놓치고 근처 호텔 로비 시원한 데 들어가가지고 다시 예약을 했어요. 새벽 1시 거 버스 있길래. 그것도 출발지가 여러 군데거든요.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검색했더니 내일 새벽 1시 거 요 근처에 출발하는 거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결제를 했고, 얘네가 되게 열이 받는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안 받아. 또 어디는 그랩페이를 안 받고 신용카드는 된대. 또 어디는 둘 다 안 되고 캐시만 받는데, 그렇다고 뭐 ATM이 뭐 많냐? ATM도 세븐일레븐밖에 없어요. 그 ATM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요? 7,000원이에요. 날씨는 지금 밤 12시인데도 30도가 넘었고요. 계속 걸어다니면서 허탕치고 너무 기분 나빠요. 진짜 이렇게 여행 인프라 족같은 나라는 정말 처음 봤고, 내가 시칠리아에서 족같은 거를 겪어봤는데 그 이상이야, 말레이시아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요, 진짜. 제가 원래 예약했던 버스는 저 건너편에서 출발했거든요. 다른 버스들도 다 저기서 출발하고. 근데 제가 지금 새로 한시거로 예약한 버스는 요 건너편, 여기라고 해서 내가 일로 왔거든. 지도에서도 여기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앞에 편의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아니라고, 저 건너편이 맞다고. 그것도 족같은데 보세요. 이거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횡단보도도 없어. 횡단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를 뚫고 막 건너가. 이 위험한 데를. 여기를 어떻게 건너야 되냐면은 일로 올라가서 육교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기 육교로 해서 겨우 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육교로 건너가라는 거야. 그리고 족같은 거는 여기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어.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도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또 저 직원은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저기 세븐일레븐에 갔거든요. 신용카드를 안 받아요. 여기는 신용카드 받는 데가 호텔이나 뭐 커다란 음식점 말고는 안 받아요. 안 받는 데가 많아. 세븐일레븐이 카드를 안 받아. 그랩페이만 받는데, 그랩페이는 또 내가 카드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충전이라는 단계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해서 다시 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랩페이도 안 된대. 캐시만 된대. 또 허탕치고. 그래서 캐시를 지금 내가 어디서 뽑아, 이 시간에. ATM도 없어요. 여기 세븐일레븐은 문을 닫았어. 뭐 24시간이 아니야.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양쪽으로 다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얼른 건너든지 일로 다시 오든지 버스 오는 걸 보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그 처음에 예약한 11시 13분 차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혹시 그 예약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멘붕이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틀리게 적어서 허탕치게 만든 다음에 예약을 다시 하게 만들고 또 허탕치게 만들고, 이런 수법 아니야? 혹시? 그게 좀 걱정돼요. 혹시 사기일까봐. 그런 개쓰레기 같은 사기를 지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사히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서비스가 체계가 없고 너무 무성의해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진짜 우연히 이 버스 로고를 안 봤으면 또 놓쳤을 뻔했어. 왜냐면 약속된 장소에 쓰지 않았어요. 지금 약속된 장소보다 한 50m 앞에서 지금 서 있는데, 왜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앞에 서 있냐 했더니 뒤에 차가 너무 파킹이 많이 돼 있어서 여기다 세웠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찾냐 그랬더니 별 신경도 안 써. 그냥 이래. 그냥 몰라 이래요. 내가 이거 우연히 안 봤으면 이것도 놓쳤던 거잖아. 지금 어이가 없는 거는 그 편의점 직원, 이쪽 아니라고 나한테 건너편이라고. 걔 말 믿고 건너편 갔어봐. 허탕쳤지. 이 버스는 여기가 맞아요. 서로 양쪽에 방향이 다른데 양쪽에
회사마다 그렇게 나눠서 쓰고 있어요. 지금 신생 회사는 이쪽으로 쓰나봐. 어찌됐든 무사히 잘 탔고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새로 생긴 버스 같은데 대신에 엄청 쾌적하고 엄청 시원하고 깨끗해요. 그거는 다행이다. 근데 이거 싱가포르 가는 거 맞지? 엉뚱한 데 가는 거 아니겠지? 이게 너무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게 버스 표지판, 버스 회사 로고 이런 표지판도 없고 그냥 버스에 그려진 로고만 보고 지금 탔고요. 버스 앞에 어느 행이다 이 표시도 없어. 지금 불안해서 싱가포르 가는 거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맞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이없는 게 뭐냐면 1시 안 됐거든요. 1시 출발차야. 근데 12시 50분에 그냥 가버리네. 진짜 아직 10분 남았네 해서 나가서 담배 피고 있었어요. 근데 기사가 운전대를 잡는 거야. 그걸 내가 못 봤어. 막 또 뭉쳤지. 내가 불안해서 이거 싱가포르 가는 건 맞지라고 한번 더 물어봤어. 되게 귀찮아하면서 아 맞다고 이러시는 거. 담배 피우는데 우연히 기사분이 운전대 잡는 거 보여가지고 불안해서 나 담배 피고 있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끄덕끄덕 이래가지고 얼른 타고 지금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출발하네요. 출발 10분 전에. 이게 신생 버스인 것 같아요. 원래도 시계가 없는데 이 신생